자, 어제 유엔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순병이 처음 발견된 시점부터 그리고 아주대 병원까지 간 시간을 좀 읊어보겠습니다. 3시 11분에 기순병이 탄 지프차가 70m 높이의 한국군 감시탑의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CCTV는 항상 그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원격이 저 CCTV인데요. 아마 뭔가 관측으로 그 이상한 부분이 포착되니까 CCTV를 그쪽에 돌려서 기순병이 오는 과정을 쭉 찍은 걸로 보입니다. 3시 13분에 라이트를 켰고 3시 15분에 이 14분쯤에 이제 차가 배수로에 끼었고 15분에 이제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잡으러 오면서 총을 쏩니다. 1부는 MDL을 넘었습니다. 기순병은 50m를 뛰어서 쓰러졌습니다. 자, 그 50m를 뛰는데 옆에서 기순병이 이렇게 뛰어오는 것을 옆에서 찍은 또 다른 CCTV에 보면 쏜살같이 뛰어와요. 총을 5발을 맞은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저렇게 쏜살같이 뛸 수가 있는가? 복부에 총을 맞으면요, 온몸에 피가 이렇게 다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빨리 안 죽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몸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총을 저렇게 두어 방을 맞고 등 뒤에서 맞아가지고 복부로 이렇게 관통되다시피 한 사람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는가? 도대체 기순병은 어디에서 총을 맞았는가? 정말 남쪽에 50m 내려와서 북한군이 라이플 총으로 저격한 총을 맞았는가? 이 부분도요, 합참이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5분에 남쪽에 이 자유의 집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자유의 집의 끝부분에 있는 담벼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병사가요. 칼라 CCTV가 있습니다. CCTV로는 찾을 수 없는 위치라서 TOD를 했다더니만 CCTV에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발이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55분경에 구하러 가는 지금 TOD 열상 감지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병사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기 2명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한 10m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권중령이라고 합니다. 어모와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바로 붙은 부분이 아닌 겁니다. 위에서 찍으니까, 위에서. 자, 여기의 글씨나 여기 글씨가 비슷하듯이요, 이것도 70m 감시탑에서 클로즈업으로 찍은 영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찍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서 담벼락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기댄 게 아니라 담벼락 옆 밑에 바로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이 병사가 3시 43분이라고 칼라로 CCTV에 찍혀서 누워있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평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의 집 양옆에 성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옹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옹벽이에요. 자, 여기 옆에 이제 주차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병사가 누워있는 부분하고 이쪽 담벼락이 뒤에 있는 담처럼 보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켰는지 실수를 했는지 이 통역하는 여성이 담벼락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데 담벼락이 아니라 여기 약간 낮은 이렇게 내리막인 축대 위에 있었고 그 축대와 담벼락은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합참이 낙엽 더미에 있어서 또 사각지대고 해서 CCTV로도 보이지 않아서 TOD 영상으로 31분께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31분에 CCTV는 없습니까? 31분에 TOD는 없습니까? 왜 어제 공개된 영상 중에서 3시 31분 발견한 시점에 CCTV와 발견한 시점에 TOD는 왜 같이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공개 못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어요? CCTV로는 안 보여서, 예? TOD로 찾았다 했는데 43분에 CCTV로 있는 것이 31분에는 CCTV가 없습니까? 자, 높은 70m 감시탑에서요, 쫓아오면서 찍었는데 이쯤에 감시탑이 있었을 건데 여기나 예? 자, 여기에 감시탑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이게 그 감시탑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장면도 다 찍혔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쏴서. 그 70m 위에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 다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제 유엔사는 3시 31분에 CCTV와 3시 31분에 TOD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시 43분에 CCTV만 나옵니다. 15분에 이 병사가 뛰고 그 병사 밑에서 이렇게 엎드렸어 하고 북한군 병사가 여기 넘어오는 장면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군사정전이 본회의장 뒤에 이쪽에 달린 이쪽 줌에 있는 CCTV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병사가 연락에 이쪽으로 뛰어내려오는 장면이 하나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총을 5발 맞은 사람이 그렇게 뛸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뛰어내려오다가 여기서 쓰러집니다. 이 내려오는 장면이 옆에서 찍힌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하려다가 안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편집 기술을 발휘해서 불리한 것은 다 감춰버리고 유리한 것만 찍었느냐. 그래서 15분 영상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서 뛰는 한 2, 3초 영상 하나 나오고, 곧바로 43분에 CCTV가 나오고 55분에 포복 영상이 나옵니다. 자, 55분에 포복해서 이제 구할 때 이 뭡니까? 권중영하고의 거리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처음에 이야기한 이 부분에도 또 의문이 하나 있어요. 자유의 집 옆에서 20m를 가서 끌고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그 TOD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면 병사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TOD 영상이 보면 이쪽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기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권중영은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쪽에서 가서 이리대리 나왔다는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이 병사를 10m를 이쪽으로 끌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옆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까, 자, 권중영이 직접 포복을 해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부사관 2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권중영이 직접 가서 3명이 가서 옆으로 데리고 나온 부분하고 2명이 가서 10m를 끌고 나와서 권중영이 있는 데서 3명이 이제 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중영의 영웅담을 맞추려다 보니까 좌로 20m로 가지고는 맞출 수 있는데, 이 세로로 10m를 가서 다시 좌로 25분 부분에서는 지금 이 권중영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결국은 처음에 이 좌로 갔던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즉 권중영이 같이 나오는 부분, 거기에도 권중영이 엎드려 있었던 부분만 열상감지 장치에 나오지 권중영이 무슨 포복을 했다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슨 합참이 한국군이 얼마나 미군한테 많은 부탁을 해서
미군이 적절한 대처를 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립 서비스까지 했겠습니까? 우리는 권중령이 지휘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용담을 만들어내어서 포장을 해서 한마디로 사건 전체에 제기되는 의혹을 무용담으로 돌리고, 요즘 무슨 이국종 교수의 기생충 문제를 김종대가 이야기했대서 황장수가 김종대하고 무슨 친하냐, 김종대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기했다, 누가 그러대요? 무슨 소리랍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북한이 무슨 해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까? 그런 나라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국종 교수가 합참과 전화통화로 다 상의를 해서 발표문을 조율한다 했는데, 그러면 기생충도 밝히도록 했다. 또 이 권중령의 대대장의 영웅담, 무용담도 밝히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 세세한 과정,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에 벌어진 자신들이 감추었던 무언가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해충도 등장하고 또 권중령에 포복해서 구해왔다라는 무용담, 그리고 아이들이 다칠까봐라는 그 조잡한 표현까지 다 등장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과정을 보면요. 3시 55분부터 그 다음에 이 10m를 뒤로 갔어. 권중령이 있는 데까지. 아니, 권중령도 그 부사관을 요 앞에, 여기에 뭐가 무서워서, 이미 북한군은 총을 쏘고 여기 가던 55분쯤에는 처음 3시 15분에 쐈으니까 40분이 지났는데, 총성이 멎은 지 40분이 지났는데도 뭐가 무서워서 본인은 10m 뒤에 있고, 그것도 나중에 엎드려 있고, 한국 부사관 2명이 뻘뻘 기어가서 전진해서 10m 뒤로 끌고 와서 또 세로로 10m, 그 다음에는 우로 20m를 이동을 합니까? 내가 대대장이었다면 헬멧하고 이렇게 방탄복 다 갖춰, 그리고 기관총이고 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총이고 다 준비해, 중화기 다 준비해, 그러고는 구출하러 간다. 그러면서 여기에 분대가 요 앞에서, 기순병 앞에 경계 자세로 다서, 그리고 북한군이 쏘면 우리도 바로 발포한다. 이래 놓고 자기는 이쯤에 가서 지휘를 해야죠. 앞에 병사들을 세워놓고요. 여기에 좀 지휘를 해야죠. 그리고는 덜컥 갖고 와 해서 이 기순병을 태워서, 실어서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면서 뒷걸음으로 철수하면서 빠져야죠. 그러면서 한국 초소나 온 사방에 한국 군들이 수십 명이 다 이렇게 여차하면 쏠 자세로 있어야죠. 우리 땅에서 기어가서 왔다라는 걸 무용담으로 만들려다가 그 무용담도 가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헬기로 이동하는데 8분 걸렸고요. 여기에서도 혹시 기어가지고 헬기로 끌고 갔습니까? 요 뒤에서도요. 겁이 나서 헬기까지 가는데 8분 걸렸습니다. 자, 이 병사를 합참 말대로 31분에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헬기를 연락을 해서 이쪽에 있는 헬기를 도착을 시켜놓은 지가 오래전일 건데 4시 4분에 헬기로 이동을 했고, 그놈의 헬기가 떠서 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날아가기 시작한 게 4시 24분입니다. 4시에 실어놓고 20분은 또 뭐 했느냐는 거죠. 그러고는 4시 45분에 아주대병원에 도착을 해서 5시 23분에 수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시 4분에 구출해서 비행기가 뜨기까지가, 비행기가 떠서 수원까지 갈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아니, 응급 환자라서 헬기가 떴을 건데 판문점에서 수원까지 가는 시간만큼을 이 헬기에 실어놓고 뭐 했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권중령의 무용담은 사실로 확인됐다. 아주 용감하고 잘 지휘했더만 뭐가 문제라서 난리들이냐.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이 속인 게 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겠네가 어제 댓글을 또 배했습니다. 또 문꿀 옷소리들이 달라들었습니까? 3시 11분에 집차를 발견하고 14분에 북한군이 집차가 오는 이쪽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에 차에 내려서 뛰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북한군 4명이 40발을 밑으로 쌓았습니다. 자, 이 과정들이 CCTV에 다 찍혀 있으면 이렇게 벌어지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3시 11분 2.5km 떨어진 데서 집차가 접근하는 것부터 이거 뭔 일이 벌어졌네. 왜 저렇게 쏜살같이 오지? 저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라이트도 반짝거리는 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막 심상치 않게 이동하고 초소에 있던 병사가 집차를 돌아보면서 총을 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그때부터 경계에 돌입해서 비상하고 뛰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군의 모습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뻘뻘 기어가는 POD 영상에 3시 55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2명의 부사관이 이 뒤로 끌어내는 장면이었죠. 자, 40분 만에 한국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낙엽에 쌓여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기순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댔는데 지금 그렇게 낙엽이 덤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밑에 좀 깔려있는 정도였다라는 것이 3시 43분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낙엽이 그냥 약간 깔려있는데 그걸 43분에 그걸 갖다가 CCTV로 분명히 보고도 12분 동안에 겁이 나서 못 갔습니까? 위에서 전화가 와서 죽도록 내버려둬라. 일부러 굉장히 천천히 끌어내라. 그러지 않으면 저 병사가 살아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뭘 밝히면 시끄러워질 거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합참이나 기무사가 지금 겨우 의식이 회복된 그 오모라고 부르는 이 북한 병사에게 신문을 하겠다고 달라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거는 곤란하다고 합참하고 이야기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하고 그 병사가 며칠을 빨리 하고 늦게 함에 따라서 달라진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자, 병사 입을 통해서 혹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질까봐 먼저 접촉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병사가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라는 지시가 기무사에 떨어졌습니까? 예? 혹시 의료진한테 병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의료진이 그 이야기를 밖에다 옮겨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갈까봐 또 병사를 구출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터질까봐 그래서 입맞춤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자, 3시 11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55분이나 돼서야 화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고 있었다면 70m 위에서는요, CCTV가 아니라 사람 육안으로도 여러분 아파트 20층에서 밑에 내리다 보십시오. 그쪽입니다. 옆에는 다 낮습니다. 우거진 숲도 없습니다. 낮은 나무들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고 건물만 조금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요. 3시 반쯤이면 아직 그래도 햇빛이 쨍쨍할 시간인데 그 낙엽이 쌓여서 못 봤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발견을 못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쯤에 감시탑이 있을 건데 이건지 뭐 이쯤에 있겠죠. 이쯤에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을 70m 위에서 못 찾는다고요? 예? 낙엽더미요? 그게 낙엽더미 띠까? 그래서 북한군의
추격조에 피격되어 누워있는 이 병사를 진작에 발견할 수 있었을 건데 발견을 3시 31분에야 TOD로 했다고 하면서 55분에야 40분이 지나서야 구출하러 가는 장면 외에는 한국군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 병사 한 명이 쫓아오다가 엎드려 싸를 합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면 또 건물을 이렇게 기대어서 또 쏠라고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것은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군이 자신들한테 쏠까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폐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대응 사격이 일체 없자 북한군 한 명이 뻥 뚫린 공간으로 이동해서 처음에는 엎드리거나 건물 옆에 있다가 나중에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병사를 추격하면서 MDL 넘어오는 장면까지도 보였습니다. 자, 북한군이 11분부터 55분까지 한 4분간에 이렇게 달려들어서 추적하고 사격을 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군은 아무런 눈곱 하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한국군은 판문점에는 성분이 좋은 사람 집안 자식들이 가고 거기에 가고 싶어서들 안 다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건, 즉 기순 사건이 발생을 할까봐 이 기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격조를 따돌리는 훈련도 하고 또 5분 대기조 같은 긴급 이렇게 출동 기동 타격팀도 대기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한국군은 그날은 왜 40분 뒤에야 볼 기어서 나타난 겁니까? 유엔사가 얼마나 한국 측이 유엔사 측에 작업을 했으면 적절한 대처를 했다 어쩌다 하는데 미국의 지금 TV들은 어제 오늘 왜 한국군이 대응을 안 했는지 시간이 저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한국군이 맞사격을 안 했는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하는 TV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요. 단 하나의 언론도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순병 관련 유엔사의 발표는 한국군의 한마디로 체면을 의혹을 지워주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의혹은 조작과 편집 의혹입니다. 왜 안 구했느냐? 그건 기순병이 살아서 구출되지 않도록 방치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사후에 시신이나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합참이나 기무사는 기순병에게 조기에 입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심정도 비참합니다. 얼마나 못 믿을 짓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